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를 그만두면서 50억 원을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곽 의원의 아들은 직접 입장문을 내고 이명이 들릴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며 성과급이자 위로금 성격으로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화천대유가 퇴직금을 위해 쌓아둔 돈은 14억 정도였습니다. 올해 들어 갑자기 한 명에게 50억 원을 내준 거죠. 먼저 오선민 기자입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 곽모 씨는 대학을 졸업한 2015년 화천대유에 입사했습니다. 6년을 일한 곽 의원 아들은 올 3월 회사를 그만두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곽 의원은 JTBC와 통화에서 큰돈을 번 화천대유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곽 의원은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구조를 만든 건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였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아들 곽 씨도 곧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신이 코인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화천대유에 큰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건강 악화에 대한 위로금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3년 전엔 업무 과중으로 이명 어지럼증 등이 생겼고 회사가 이를 인정해 성과급과 위로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입사했을 땐 이미 화천대유의 모든 설계가 끝나 있었고 자신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액수라는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화천대유의 지난 6년치 감사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화천대유가 지금까지 퇴직금을 위해 적립한 돈이 14억 정도 됩니다.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기 위해 회사가 부채로 잡아둔 돈인데 곽 씨는 이 돈의 3.5배에 달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은 셈입니다. 화천대유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내부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오는 28일 곽 의원과 곽 씨를 뇌물성 거액 퇴직금 수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긴급 최고위를 열고 곽상도 의원에게 탈당계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건데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역시 곧바로 곽 의원까지 포함해 특검을 하자고 민주당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지사 측은 퇴직금 50억은 곽 의원이 정치 뒷배를 봐준 대가라며 뇌물죄 수사라고 공세를 폈는데요. 특검 도입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최승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곽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방문 중인 이준석 대표도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선 곽 의원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주로 나온 걸로 전해집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곽 의원까지 포함한 특검 도입을 민주당에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특검 도입과 곽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하는 상황. 윤석열 캠프 측은 곽상도 의원 아들 문제도 특검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특검이든 국정조사건 다 받으라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의원도 점입가경이라면서 조금 더 있으면 박영수 특검 관련 검찰 게이트도 나올 기세라고 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이 성남시 공공개발을 저지해준 대가성 뇌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을 겨냥한 겁니다. 이 지사 캠프 측도 국민의힘 게이트라면서 곽 의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뒷배를 봐주고 대가를 받은 것인지 곽상도 의원은 직접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지금 즉시 제3자 뇌물죄가 아닌지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다만 이 지사 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쟁화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검은 불필요하다고 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보신 것처럼 여야는 화천대유를 둘러싸고 서로 누구 거냐는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집중 취재하고 있는 박창규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곽상도 의원 아들도 그렇고 화천대유 쪽도 그렇고 정당한 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50억은 좀 상식적이기 어려운 돈 아닙니까? 네, 상식적이지 않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실은 곽 의원이 화천대유에 투자를 했고 그 배당금을 우회해서 퇴직금 형태로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
곽 의원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성남시가 모를 수 있었겠냐며 부인했습니다. 네. 하지만 일을 열심히 해서 이명이 생겨서 성과급으로 또는 보상금으로 퇴직할 때 받았다고 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해 보입니다. 법조인들 또 여야 정치인들 이름이 뭐 뒤섞여서 나오니까 이게 정말 모르겠다, 좀 헷갈린다, 누가 나쁜 건지 모르겠다는 반응들이 많은데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큰 줄기를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09년 민간업자들이 대장동을 공공 대신에 민간 개발하겠다고 로비를 벌였습니다. 이때 로비 혐의로 남욱 변호사라는 인물이 구속됩니다.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관 합동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민간기업 화천대유에 지나치게 많은 이익이 몰리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네. 이 화천대유는 남욱 변호사가 핵심이었습니다. 남 변호사는 성남도시공사에 자기 후배를 심었고 이 인물은 전략팀장으로 대장동 사업 계획안을 냈습니다. 이 지사는 비리 세력이 얼굴을 바꾸고 들어왔고 자신은 몰랐다고 했는데 정말 모를 수 있는 것인지 또 이익을 나눈 인사들은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지 가늠이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뭐 전직 검찰총장, 뭐 대법관,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법조인들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은 왜 화천대유에 들어간 거고 또 얼마나 받은 겁니까? 화천대유에 관련된 법조인들은 전직 언론인 김만배 씨와 친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법조인들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지사와 관련이 있거나 또는 남욱 변호사와 일정 관련이 있는 직책에 있었습니다. 강찬호 변호사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 합의체 상고심에서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곽상도 의원과 김수남 전 총장은 남 변호사가 재판받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남 변호사의 변호인이었습니다. 네,